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21강 구조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구조체 선언하는 방법과 멤버들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구조체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구조체를 하기 전에 그 배열하고 구조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구조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배열은 어떻습니까?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 A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 원소를 10개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10개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저장하는데 이때 10개의 데이터는 동일한 형입니다. 정수형. 뭐 플롯형으로 하면 실수형으로 10개, 100개. 그래서 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데이터들을 여러 개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할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여러 개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배열하고 똑같대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그죠? 접근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데이터형들을 그 각각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형이 서로 틀려도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갖는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참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체형이라고 그래요. int형처럼 어떤 구조체형을 사용자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열거형과 똑같이 우리가 작성 가능한 사용자 정의형입니다. 어떤 형을 사용자가 정의한다고 해서 이제 사용자 정의형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구조체형은 서로 다른 형의 값을 하나로 종합하기 위한 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처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학번이 정수형이고 이름, 문자, 캐릭터형이고 합계, 인트형, 평균, 프로트형 등등 서로 다른 값을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개인 성적표를 그죠? 어떤 나타낸 형을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int 그죠? 형의 no 캐릭터형의 name, int형의 total, 그다음 float형의 이런 식으로 avg 요거를 그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이제 프로그램 짠다고 가정을 해보면 40명에 대한 학생의 데이터를 받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학번에 대한 배열, 이름에 대한 배열, 토탈에 대한 40개 배열, AVG에 대한 그죠? 평균에 대한 40건에 대한 배열 이런 즉 적어도 4개의 배열을 더 줄일 수는 있겠죠. 4개의 배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묶어버리면 즉 구조체형으로 선언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구조체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전에 있는 그 성적표를 한 학생에 대한 개인 성적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그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구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배열은 여러 개의 같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동질형, 서로 같은 데이터형이고요.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이질적인 데이터로서 보통 뭐 레코드와 같다고 그럽니다. 이런 구조체형은 블록 내의 변수를 그죠? 뜻 변수들을 종합해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을
그죠?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는 구조체의 선언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 개로 종합하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조체형이라고 부르고 이 한 개의 데이터형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이용할 경우 어떤 구성의 구조체를 이용할 건지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내가 어떤 형을 선언할 건데 그 안에 그죠? 서로 다른 어떤 형들이 들어갈지를 사용자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나 플로트 형처럼 그죠? 그래서 형을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uct 해서 지시어를 사용해서 선언하고 일반 형식은 이렇습니다. struct하고 그죠? 태그명이 예를 들면 우리가 int, float, 더블형처럼의 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명을 적으시고 가로 열고 갈로 닫아주고 안에 일단 여기 세미콜론을 반드시 그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명 안에 내가 구성할 멤버들을 그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멤버 1, 2, 3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멤버들에 대한 데이터형들을 그죠?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조체에서 이제 성적이라는 형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겁니다. int, float처럼 그죠? 성적이라는 형을 정의할 건데 이 안에는 그죠? 보면 int형의 no, 캐릭터형의 name, int형의 total, float형의 average라는 그죠? 요런 멤버들을 가지는 성적이라는 형을 정의하겠다 소리입니다. 이때 가로를 열고 닫고 해서 세미콜론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선언한 것은 그냥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템플레이트라고 정의뿐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형에 대한 틀을 만든 거, 틀을 메모리를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할당은 없다. 실제로 우리 변수명처럼 메모리에 할당하려면 구조체 변수도 그죠? 구조체 변수의 선언이 필요한 거죠. 일반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언을 해야 int 뭐 a 세미콜론 하면 a가 정수형이다라고 해서 메모리를 4바이트 할당받는 것처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변수를 선언할 때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하고 일단 같아요. 차이점은 일단은 우리가 int 해서 변수명 a 세미콜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자, 그 일반 변수명하고 차이점 생각해 보면 태그명, 변수명 세미콜론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앞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structure 그죠? 뭐 태그명, 변수명, 세미콜론 그죠? 그렇게 변수명을 정의해 주셔도 되고요. 앞전에 그렇게 선언이 됐다고 가정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같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트럭처 해가지고 태그명 해서 각각의 필드 멤버들 정의를 하고요. 앞전에 세미콜론 쳤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해주는 효과하고 같습니다. 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태그명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구조체형에 붙는 이름으로 일단은 이거는 변수명이 아니라 데이터형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그죠? 데이터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멤버들은 구조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배열의 원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멤버들에 대한 데이터 형들은 당연히 이제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그죠? 각각의 이런 성적이라는 이런 그죠? 형을
형을 그죠?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각각 구조체를 선언하고 멤버를 이제 참조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 해가지고 성적이라는 필드명, 그죠? 태그명 안에 노네임 토탈 avg라는 이런 멤버들이 있고 그 구조체를 선언하고 나면 이거는 그냥 그 형을 선언한 거예요. 그 틀만 있고 메모리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 성적 스튜던트라는 멤버 변수 그죠? 변수 구조체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에 스튜던트라는 그죠? 구조체 변수가 생성됩니다. 이 스튜던트라는 이 구조체 변수는 이런 여기의 멤버처럼 실질적으로 no 4바이트, name 10바이트, total 10바이트, avg total 4바이트, avg 4바이트의 이런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다른 변수 struct 성적 그죠? 스튜던트 2 하게 되면 마찬가지 요것도 스튜던트전 똑같은 메모리를 그죠? 확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줘도 되고요. 스트럭처 키워드 필요합니다. 또는 앞전에처럼 똑같습니다. 자, 각각의 그죠? 스트럭처 해가지고 성적이라는 그죠? 구조체를 선언해주고 세미콜론 치지 말고 변수명을 곧바로 넣어주셔도 요거나 요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어느 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멤버를 참조하는 거. 자, 앞전에 보면 여기서 스튜던트라는 것은 각각의 멤버들이 no name, total, avg라는 그죠? 멤버들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각각의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겁니다. 즉 구조체 멤버의 참조 방법입니다.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방법은 구조체 변수명과 멤버명을 이 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total에다가 250 하게 되면 student.total이란 이 멤버에다가 250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점으로 닷으로 그죠? 멤버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멤버 또는 항목은 일반 변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형식은 구조체 멤버명 그죠? student.total, student.no, 그죠? student.nam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체 멤버의 각각의 그죠? 구조체 변수의 각각의 어떤 멤버들을 닷으로 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예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값을 대입해서 출력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사행에 보면 성적이라는 태그명에서 그죠? 각각의 필드가 no name, total, avg라는 각각의 필드명을 그죠? 멤버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name을 포인터 타입으로 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포인터 타입 배열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이 예제에서는요. 안 되는 이유가 즉 예를 들면 요 name이라는 그죠 멤버에 홍길동이라는 요 문자열을 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앞전에 우리 예제처럼 배열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이 포인터형으로 그죠? 우리가 네임을 바꾼 거고요.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를 포인트로 하지 말고 앞에 예제처럼 배열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제가 초기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대입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포인트로 한 거고. 그래서 이런 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struct, 성적, student 해서 student라는 그죠? 우리 구조체 변수를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11번 행에 의해서 이런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student라는 변수의 no name, total, average의 각각의 멤버들이 그죠? 메모리를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2행에 student.no에다가 203 대입하니까 여기 있는 student.no라는 멤버명의 2003이네요. 그죠?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행에 보면 student.name에다가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거예요. 즉, 요 name이라는 멤버명의 길동이라는 값이 방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student.total에다가 250이니까 요 그죠? total이라는 멤버 방에 그죠? 방의 값이 250이 저장되는 거고 마지막에 student.avg에서 실수값 그죠? 83.3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력합니다. printf %d %s 1대1로 대응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1대1로 대응하면 %d는 요게 student no 값, student no 값. 그다음 %s는 student.name 그죠? 홍길동 출력될 거고 student.total은 %d 해서 250 student.avg는 그죠? 80.3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한 건의 데이터를 student가 정수, 문자열 그죠? 이런 정수, 실수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student라는 변수로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구조체 변수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구조체 변수는 그 안에 멤버들이 이제 하나 이상 될 거 아닙니까? 하나를 구조체로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 이상 되니까 여러 개 데이터를 초기화하니까 중간 갈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도 일반 변수나 별과 같이 초기화하고요. 초기 값은 배열과 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중간 갈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전에 있는 성적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이때 이제 no name total avg라는 이런 멤버에 맞게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조체 변수는 structure 성적이라는 형의 student라는 변수는 해서 no 10 그죠? 김하나 name total avg 형에 맞게 이렇게 초기화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student2라는 구조체 변수는 그죠? no name 그죠? total avg라는 이 각각의 그림처럼 그죠? 값이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student와 student2라는 각각의 메모리 공간들을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값이 여러 개니까 중간 갈로로 그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구조체 변수도 일반 변수와 같이 만약에 형이 같다면은 배정 연산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수와 정수 변수에다가 그죠 값을 배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거처럼 그죠? 구조체 형이 같을 때 배정 연산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전에 지금 두 번째 값을 초기화한 형식으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구조체를 선언하고 student라는 변수를 의 초기값, student2에다가 그죠 초기값 이런 식으로도 그죠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스튜던트와 스튜던트 2는 서로 같은 형이잖아요. 즉 성적이라는 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동일한 구조체형을 가지는 변수끼리는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전연산자 사용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던트 2에 있는 값을 스튜던트 1에 저장을 해라 한다면, 자, 아까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 10, 기마나 250, 80, 3.3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에 의해서, 그죠? 물론 이것도 저장돼 있겠죠. 제도나 저장돼 있겠죠. 그럼 이 문장에 의해서 스튜던트의 이 값이 22, 제도나 275, 91.7로 그죠? 값이 바뀌는 거죠. 덮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형기르는요. 자, 똑같은 예제입니다. 자, 앞전에 이제 보시면은 뭐 그냥 이거는 특별한 게 없이 값을 이제 초기화한 예를 출력을 한 겁니다. 아까 그림과 같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스트럭처 성적이라는 구조체 선언하고요. no name total average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값을 스트럭처 성적 스튜던트에다가 그죠? no name total average 이렇게 값을 초기화할 때는요. 요 name을 포인터로 해도 되고 배열 뭐 예를 들어서 10개 이렇게 선언해도 됩니다. 지금 초기화할 때는 그 배열로 해도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성적 스튜던트 2는 그죠? no name total average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게 스튜던트 no에 그죠? %s 스튜던트 name %d %s 그다음 %d는 스튜던트 total 요것도 %4.1f는 요 무슨 말입니까? 전체 4자리 만들어서 소유점 한 자리 출력해라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student.avg 해서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도 student2.no name total average 이렇게 해서 두 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초기화해서 출력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그죠? 선언을 해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면 좀 복잡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전에처럼 스튜던트하고 스튜던트 이제 두 건에 대한 학생을 처리를 했잖아요. 구조체 변수로. 두 명에 대한 학생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40명의 그죠? 어떤 성적 처리를 앞전에 한다면은 그 40명의 구조체 변수가 있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0건을 어떤 다룰 수 있는 그죠? 구조체 배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